당신의 명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명을 채촉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듣는 진짜 명 이야기, 명사수!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재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명사수의 명의,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신동성입니다. 네, 침묵의 폭탄, 뇌동맥류 주의보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면서 와, 이거 무섭다. 뇌동맥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뇌동맥류 하면 단어 자체가 좀 무섭고 저는 응급실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훨씬 공포를 높게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뇌동맥류가 이제 류자가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혹 이런 뜻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뇌동맥이 이제 혹이 부풀었다. 아니면 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혈관이 부풀죠? 일단은 직접 보시면 좀 이해가 빠질 것 네네네. 같으니까요. 사진을 보시면서 네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RA라는 사진인데요. 네네네. 지금 사진상에서 왼쪽에 보시면 네네. 저 혈관이 나가는 두 군데로 갈라지는 자리에서 네. 둥그렇게 부풀어 오른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 부분을 동맥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풍선처럼 부푼 부분이 터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 불다 터지면 문제가 되듯이 이 혈관도 똑같이 터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게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3분의 1 법칙으로 보통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네.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아이고. 3분의 1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그중에 반은 돌아가시고 반은 보통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부르게 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놓이게 되시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사망률이 50에서 한 60%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통을 드리게 되죠. 그래도 문제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네네.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터졌어요? 그러면 사망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터지는 순간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돌아가실 분은 그 터지는 순간에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응급실에 와서도 또 심정지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치료를 받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무섭네요. 대부분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와.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왜냐면 몇 시간 전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TV 보다가 식사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까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순간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도대체 이 뇌혈관에 무슨 문제가 생기길래 이렇게 사망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뇌동맥류라는 게 만약에 이제 터지게 돼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뇌는 원래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3개가 있는데 바깥쪽부터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는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맥이라는 게 뇌 두 번째 막인 지주막이라는 그 밑에 있는 공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뇌로 가는 뇌혈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 척수액이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죠.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뇌 척수액 안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 구조라 쉽게 설명드리면 혈액을 지나게 하는 파이프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이프가 터졌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프가 터지면 일단 이게 가정 보일러를 이제 빗대서 얘기해 주니까 집안은 풍비박산 납니다. 네,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완전 물바다가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피라고 가정을 하면 터진 곳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비커 같은데 물을 담아놓고 잉크를 빨간색 잉크를 한번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비커 안으로 쫙 퍼져 나가잖아요. 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 안에 있는 뇌 전체적으로 피가 쫙 퍼져 나가서 뇌 전체로 다 피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뇌의 전체적인 손상을 일으키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뇌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뇌압이요? 점점 뇌가 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피가 늘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뇌가 눌리게 되는 거죠. 거의 피가 통하지 않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2차적으로 뇌가 손상을 받게 되고 뇌가 부어오르고 뇌가 부가 오르니까 이제 뇌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생기는 어쩐 이렇게 특징적인 두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썬더크랩 헤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천둥 치는 듯한 두통이라는 거죠. 내 평생에 이렇게 심한 두통은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 머리 안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운 좋게 잘 발견이 돼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아까 이제 후유증 이런 거 없이 괜찮아지기도 하나요? 뇌출혈이 일단 발생을 하면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럴 때 말씀을 드릴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뇌출혈이 생기면 소는 잃은 겁니다. 언어 장애가 생기신다든지 반신이 마비가 오신다든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출혈이 된 부분을 수술을 해서 응급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혈관 연축이라는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혈관 연축이요? 예, 혈관이 쪼그라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서 큰 나무를 생각해 보면 네. 나무의 이제 밑에 뿌리부터 기둥까지 굉장히 굵고 위로 나가면서는 가지를 치면서 점점 가지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동맥 같은 거를 뿌리 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크게 혈류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뇌동맥은 굉장히 얇고 작게 이제 가지가 친 그런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들어도 혈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런 뇌혈관 연축에 의한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요. 예. 급한 불을 껐는데 네. 입원한 도중에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예를 들면 환자분이 뇌지주막하 출혈로 오셨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셨어요. 다 좋으시고 막 보호자분들한테 면회도 오시면 막 나 머리만 좀 아프고 괜찮아 이러셨는데 네. 한 3, 4일 지나니까 갑자기 두통이 막 심해지면서 환자분이 자꾸 주무시려고 그러고 식사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자꾸 깔아앉고 막 이렇게 좀 의식이 처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머리로 피가 안 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혈관 연축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혈관 연축은 문제가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분들한테는 100% 오거든요. 다만 출혈량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심하게 오시는 분이 있고 좀 경하게 오시는 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혈관 연축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참 안 좋은 뇌출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안 좋은 종류의 뇌출혈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아,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무섭네요. 예. 이게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네. 급성 수두증입니다. 수두요? 예, 머리에 물이 찬다는 얘기죠. 아, 우리 얼굴에 나는 뭐 이런 수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두증. 예, 머리에 물이 찬다. 뇌척수액에 파이프가 터져서 피가 찼다고 말씀을 네, 네, 드렸잖아요. 머리 안에서도 피가 출혈이 되고 난 다음에 굳게 되면 선지처럼 딱딱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뇌척수액은 하루에 우유팩 500cc 정도 용량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뇌를 순환하고 정맥으로 흡수가 돼서 이게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선지처럼 피가 딱딱하게 지면 이 순환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고. 네네. 그러면 물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에 물이 차기 때문에 수두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처지거나 이제 뇌가 이 압력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뇌부종이 온다든지 이런 걸로 사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뇌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뭐 정말 가장 위급한 거고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늘 두려워하는 것이 뇌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하시더라도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생활. 예. 그러면 누군가 보호자분이 되셨던 요양사분이 되셨던 누군가가 옆에서 24시간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가장분이 그러셨다고 하면 갑자기 배우자분은 그 가정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환자는 24시간 간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안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 하나가 풍지박산 나는 건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는 많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예방이나 조기 진단 네. 이런 걸 좀. 이제 그래서 뇌라는 거는 결국은 CT나 MRI 같은 고가 검사를 하지를 않으면 뇌 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가 관심이 없거나 뇌에 무슨 문제가 없으면 평생 뇌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제 부르는 말로 생애 전환기라고 하죠. 옛날에는 갱년기라도 네네네네.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생애 전환기가 되면 한 번쯤은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 난 평생 건강할 거야 하신 분도 인생의 반을 살았으면 한 50세 정도는 한 번쯤은 찍어보시는 것도.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 뇌동맥류가 안 생기게 하는 예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 뇌동맥류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뇌동맥류 발생하고 관련돼 있는 인자들이 조금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력.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한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폐경하고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여성 호르몬이 조금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 뇌동맥류 발생률이 여자분들에서 확 증가를 하거든요. 이 뇌혈관 질환이 걱정되신다면은 건강검진도 차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